SVL 시즈 볼티지 리미터, 즉 시즈 전압 제한기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는 문제이고, 이것은 뭐 자체로도 시험 문제에 날 수 있지만 시즈 서지 전압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또는 편단 접지 방식, 양단 접지 방식, 크로스 본딩 접지 방식에 있어서 시즈 전압 제한기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크로스 본딩 접지 방식 같은 것들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또 응용해서 쓸 수가 있고, GIS 접지 방법에 있어서도 시즈 제한 전압기 같은 것들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끌어다 쓸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즈 전압 제한기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케이블을 자세히 모든 층을 표현을 안 하고 대략적으로만 케이블을 표시를 하면 이 부분이 이제 도체가 되겠죠. 도체 다음은 절연층이 있고, 다 XLP를 사용하죠. XLP 절연층이 있고, 그 다음이 실드층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실드층이 있고, 그 다음이 시즈, 즉 뭐 방식층이라고도 얘기하는 이 시즈층이 있는데, 이 시즈층이, 시즈는 말 그대로 절연물이기 때문에, PVC와 같은 절연물이기 때문에 직접 접지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이제 매놀이라고 했을 때 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는 브라켓이 있고, 여기 위에다가 케이블을 이렇게 올려놓기 때문에 이 시즈가 절연이 파괴되면 실드층으로부터 해서 이렇게 접지로 전류가 흘러나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실드층과 이 대지관을 절연하기 위해서 시즈도 절연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1호사 케이블에서는 50V 정도의 50kV 정도의 내전압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케이블일 경우에는 50kV 정도의 내전압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얘기해서 여기 실드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선이니까, 쉽게 얘기해서 큰 전류를 흘릴 수 있는 동선이니까 이 실드층에 유기되는 전압이 50kV를 넘어가면 여기에 시즈의 절연이 파괴돼서 실드층과 대지가 바로 접지가 돼버리면 이 시즈층이 절연이 파괴돼서 케이블의 성능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실드를 대지하고 접지를 하는데, 그냥 접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SVL이라는 것을 넣어서 접지를 하고, 이 실드층을 그냥 접지할 거냐 SVL을 넣을 거냐 하는 방식들은 우리가 편단 접지 방식이니 양단 접지 방식이니 크로스 본딩 접지 방식이니 하는 것에서 파생되는 개념인 거고, 요거는 또 시즈 유기전압 대책에서 또는 편단 접지라든가 크로스 본딩이라든가 이런 건 다른 문제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실드층을 접지하는 방식은 그 해당 문제를 참조하면 되고, 어쨌든 실드층을 접지를 하는데 시즈 전압 제한기를 넣어서 접지하는 경우가 있고, 이 시즈 전압 제한기를 넣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편단 접지 같은 경우에는 접지를 안 하게 되는데, 이 한쪽 끝을 접지를 안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50kV 이상의 높은 서지가 들어왔을 때 이 시즈가 가지고 있는 절연 성능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여기에서 대지로 바로 방전이 되게 되면, 시즈 같은 절연물은 PVC나 XLP 같은 것들은 한 번 이 절연물을 통해서 방전이 돼버리면 절연 성능이 파괴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케이블이 파괴가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드층의 내전압 성능에 이상의 서지 전압이 들어오면 이 SVL, 즉 시즈 전압 제한기, 다시 얘기하면 일종의 피레기인 거죠. 피레기를 통해서 방전이 되게끔 하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이고, 내전압 성능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케이블 시즈가 갖고 있는 내전압 성능은 뭐 계통 전압에 따라 틀리지만 154kV 같은 경우에는 50kV의 내전압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경련 변화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특히 이 시즈층은 외부하고 맞닥뜨려지고 케이블 포솔 같은 거를 할 때 약간의 소송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할 수 있고, 또 시간의 지남에 따라 수분 같은 것들이 침투하기 매우 용이한 구조이기 때문에, 수분이나 이런 것들이 직접 맞닥뜨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련 변화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15kV 정도까지를 내전압 성능으로 보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피레기 이론을 공부할 때 이렇게 피레기가 있고, 여기에 서지가 들어와서 방전을 시작하게 되면 이것이 예상 서지인데, 요렇게 피레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제한 전압이라고 부르고, 이 제한 전압이
변압기가 가지고 있는 BIL 레벨보다 낮아야지만 이 변압기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시즈 전압 제한기에 걸리는 전압이, 이 제한 전압이 시즈가 갖고 있는 내전압 성능 15kV보다 낮게 설정이 돼야 되고, 보통 우리가 이것이 한 뭐 11에서 13 정도 제한 전압이 걸리게끔 설계를 합니다. 그렇게 이 SVL을 실무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설계 단계에서.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선정을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장황하게 말로 설명드리기보다는 우리가 피레기 이론에서 설명했던 그 그림을 똑같이 이렇게 가져와서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즈에 대한 시즈 전압 제한기 SVL에 대한 기본적으로 전격 전압을 산정하는 기준은 당연히 이 케이블의 연속 전류나 또는 사고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전류에 의해서 이 실드선, 도체, 여기가 연속 전류가 흐르는 거죠. 이 도체에 연속 전류가 흐른다거나 사고 전류가 흘렀을 때 이것에 의해서 유기되는, 시즈에 유기되는 전압보다 당연히 SVL의 전격 전압이 높아야 되고, 이런 전류에 대해서는 시즈가 방전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SVL이 방전하면 안 되기 때문에 SVL의 전격 전압을 당연히 높게 선정을 해야 되고, 이 전격 전압보다 당연히 SVL의 방전할 때 방전 전압이 높고, 그 방전할 때 걸리는 제한 전압이, 방전할 때 피레기 양단 간에 걸리는 전압이 제한 전압이기 때문에 이 제한 전압이 당연히 전격 전압보다 높을 것이고, 이 제한 전압은 시즈가 가지고 있는 절연 레벨, 신품에 대해서는 50kV인데 여기 실무적으로는 뭐 15kV다라고 답안의 가치표로 좀 그림으로 같이 명기를 해줘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선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이제 SVL이 어디에 설치가 되는지를 선로 구성도에서 좀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크로스 본딩에 대한 전형적인 레이아웃인데, 크로스 본딩은 이렇게 세 가지를 한 구간으로 묶어서 접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크로스 본딩 이론에서 배웠죠. 그러면 접지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양 끝단 여기 접지되어 있고 여기 이렇게 접지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절연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 절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절연이 되어 있으니까 전압이 높게 나타날 거고, 크로스 본딩 되어 있는 구간에 걸쳐서 여기가 이제 끝단이 되는 거죠. 여기 접지되어 있는 끝단이 되고, 끝단에서는 당연히 유기 전압이 제로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전압이 유기된다는 거고, 여기를 선로를 3등분을 정확하게 이 3등분을 하게 되면 당연히 시즈 유기전압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매너를 놓을 수 있는 위치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딱 3등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제한전압이 뭐 이런 식으로 좀 불균형이 일어나서 이런 식으로 제한전압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3등분을 하는데, 3등분을 한 걸 놓고 보면 3등분 양단은 SVL 없이 바로 그냥 접지가 되고, 여기가 지금 인슐레이션 조인트가 되는 겁니다. 인슐레이션 조인트가 돼서 요 케이블에 있는 시즈와 요 케이블에 있는 시즈가 절연이 되는데, 여기를 요렇게, 여기에 동그라미가 들어가 있죠. 요 동그라미가 SVA를 얘기하는 겁니다. SVA를 통해서 요렇게 양단을 연결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드 같은 것들에 과전압이 들어오더라도 내전압 성능을 넘어가는 범위 내에서 도통이 되게끔 해서 요런 개념으로 하는 거고, 여기에 이렇게 빨갛게 동그랗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 요것이 SVL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전형적인 구간에서 SVL이 적용되는 구간이 이렇게 시즈의 양단간을 연결할 때 여기가 절연 구간이기 때문에 인슐레이션 조인트이기 때문에 그냥 연결을 하면 그건 인슐레이션 조인트가 아니고 그냥 노멀 조인트가 돼버리기 때문에 여기를 SVA를 내서 접지를 하는 게 있고, 지금 여기에 보면은 레이아웃이 조금 틀리죠. 레이아웃이 여기는 지금 접지가 안 돼 있는데, 이렇게 접지가 안 돼 있는데 여기에는 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 차이는 이렇게 선로가 쭉 연결이 되고, 이쪽에 또 이제 케이블 헤드를 통해서 GIS든 뭐든 연결이 될 때, 이렇게 첫 구간에 대해서는 서지가 들어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인슐레이션 조인트라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접지를 하는데, 그 접지는 이렇게 또 SVL을 삽입을 해서 접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접지가 안 돼 있다가
서지 같은 것들이 들어왔을 때 시즈의 내전압 성능 이상의 내전 서지가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SVA를 통해서 방전을 하게끔 이렇게 접지가 되어 있는 거고, 명칭이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칭을 사용을 하는데 이것들은 뭐 그냥 참고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되고, 어쨌든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적용을 한다라는 거고, 우리가 등급을 154 계통에서는 1등급을 적용을 하고 345 계통에서는 2등급을 적용을 하는데, 154 계통이라 할지라도 계산에 근거해서 예를 들어서 편단 접지 구간이라든가 이렇게 도체가 있고 쉴드가 있을 때 편단 접지를 하는 구간에는 여기는 또 SVL 1등급을 넣어서 2등급이죠. 154 계통에는 1등급이 사용이 되는데 2등급을 3, 4, 5 계통에서 사용하는 2등급을 적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선로 보강 차원에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1등급과 2등급이 있는데 1등급은 154 계통에서 사용하고 2등급은 3, 4, 5 계통에서 사용을 하는데, 154 계통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편단 접지 구간에서는 1등급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뭐 답안에 이렇게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들을 명기를 해줘도 되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케이블 말단에 이 절연통을 접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GIS와 도킹을 하는 데 있어서 접지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SVL을 실링 엔딩이라고 하죠. 실링 엔드용 SVR이라고 하고,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인슐레이션 조인트 구간이죠. 그래서 인슐레이션 조인트 구간에 대한 SVL이고, 또 케이블 자켓, 케이블 조인트 구간에서 이렇게 도체가 서로 이렇게 압축 실드링 같은 거를 사용해서 접속이 되는데, 이 구간에서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실드를 이렇게 SVL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요것이 이제 자켓용 SVL이 되는데, 이렇게 각 용도에 따라서 틀리다. 그래서 그림에서 놓고 보면 요 부분이 이제 실링 엔드가 되는 거니까 실링 엔드 보호용 SVL이 되는 거고, 요 부분이 인슐레이션 조인트에서 양쪽에 쉴드선을 SVL을 사용해서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SVL 인슐레이션 조인트용 SVL이 되는 거고, 요 부분은 이제 케이블 자켓, 즉 CG를 보호하기 위한 SVL이다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고, 뭐 요거는 그냥 한글로 실링 엔드 또는 뭐 인슐레이션 조인트 케이블 자켓이라고 뭐 적어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요런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GIS 접속용 SVL의 전격을 좀 살펴보면, 이것은 GIS 접속용이라기보다는 그냥 SVL의 전격이라고 하면 되고, 물론 GIS 접속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GIS 접속용 SVL이라고 표현하면 되고, 그냥 여기서는 선로 개통 전압에 따라서 SVL을 구분했기 때문에 그냥 SVL 전격이라고 놓고 보면 되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등급과 2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은 154 계통에서 사용하고 2등급은 345 계통에서 사용하는데, 공침 방전 전류는 어차피 개폐서지라든가 아니면 차단기 개폐서지라든가 아니면 내서지 같은 것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10카 정도로 두 개는 방전 내량은 똑같은데, 틀린 것은 네임펄스 전압이라든가 제한 전압 같은 것들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전격 전압은 1등급 같은 경우에는 3.75 킬로볼트이고 2등급 같은 경우에는 5 킬로볼트이고, 네임펄스 전압에 대한 제한 전압이 11.55 1등급 같은 경우에는 2등급이 13kV인데, 이런 것들은 네임펄스 제한 전압이 결국은 이런 임펄스 전압에 대해서 보호 책무를 가지지만 실제로 답안에 쓸 때는 뭐 이걸 다 안 적어줘도 됩니다. 그래서 네임펄스 제한 전압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 이렇게 좀 적어주고, 주요한 성능, 개통의 공칭 전압, 요것은 개통의 공칭 전압에 따라서 선로 등급 피레기의 SVL의 등급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그냥 적어주는 거고, 전격 전압이 1등급 같은 경우에는 3.75,
다음에 2등급 같은 경우에는 5kV가 되고 제한 전압하고 가로하고 네임펄스라고 하고 요 수치 적어주고 그 다음에 절연 저항 같은 것들은 뭐 크게 의미가 없는 거고 공침 방전 전류 같은 것들 적어주면 SVL에 대한 등급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각각 어떤 전격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라고 훌륭한 답안이 되고,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이런 SVL 전격은 크로스 본딩이나 편단 접지 이런 것들에 또 갖다가 응용해서 쓸 수가 있고, 또 GIS 접속용 SVL 전격, GIS에 대한 접지 문제에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응용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수치는 주요한 수치를 좀 외워놓으면 그때그때 응용하기가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